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이번 시간 라이브 토크. 네, 모 경제 신문 기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라이브 토크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조금 IT 부문에 있어서 직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깊게 해야 되고 어떤 길이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다음 10년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 다음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이 기사 이외에 밑에 달려있는 댓글에도 많은 분들의 의견과 경험들이 사회 초년생들이나 국비 학원 수강생분들, 그리고 타 업종에서 이쪽 업종, 이쪽 직무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정보와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의 생각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요. 차차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국비 학원에서 이제 IT 엔지니어 과정을 마치고 아마 중견 업체나 또는 하청업체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마 국비 학원을 시작할 때 이제 선배나 학교 선배나 뭐 기타 선배 조언을 통해서 취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엔지니어를 준비한 거죠. 그죠? 실제 회사는 이제 매출이 수천억 원 되지만 순이익이 없어서 이제 낮은 대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영상에도 있지만 이 엔지니어 쪽 그리고 유지보수 쪽은 단가가 낮아요. 일하는 단가가. 그 이유는 하는 일도 하는 일이지만 회사 자체가 매출이 크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 수도 수백 명, 많은 규모의 회사들도 이익이 많이 남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서버 유지보수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그냥 고객한테 특정의 돈을 이제 받아서 유지를 하는데 그 금액이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대우를 이 밑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프라 쪽 관련된 업무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은 많이 낮았지만 예전에는 장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새벽 출동, 그리고 새벽에 전화, 업무 전화가 수시로 빈번히 많이 옵니다. 요즘은 카톡으로 많이 오는데, 카톡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압감이 큰 업무 지시 경로죠. 우리가 그 카톡 내용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결국은 근무 시간 외에 왔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업무들은 대다수가 인프라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시스템 유지 보수한 입장에서는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톡을 꺼놓을 수는 없어요. 전화기를 꺼놓을 수도 없고, 그게 업무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요약해 본 기사인데, 실제 이제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실제 테헤란로 강남역에서 많은 이제 IT 회사들이 있고, 그곳엔 이제 개발자도 있지만 엔지니어도 많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업무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이라고 하네요. 대기업에서 받은 일감을 처리하는 5년차 인프라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서버 관리자,
서버 어드민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 엔지니어가 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대규모의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의 IT 인프라를 관리, 운영하는 직무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인프라 설계하고 유지 보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IT 인프라는 한번 구축이 되면 잘 바꾸지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보다는 유지 보수하는 일을 좀 많이 하는 것이죠. 물론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유지 보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일은 주로 이렇게 로컬,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서버를 이렇게 어떤 업무에 의해서 서버, VM 서버를 2대 늘려주세요. 해당하는 서버 IP, 들어오는 포트, 나가는 포트 등등 막아주세요, 뚫어주세요. 이런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서버 어드민의 일이라는 게 좀 단순해요, 사실은. 네, 단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 만족감이 높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늘상 뭔가 꼭 창조적일 필요는 없지만 뭔가 보람도 있고 좀 일에 대한 흥미를 놓지 않게끔 그런 패턴의 일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업무 패턴 자체가 좀 단순 작업이 많은 거죠. 단순 작업. 그렇다고 해서 이 단순 작업이 예를 들어서 관제에서 하는 정말 단순한 오퍼레이터, OP라 그러죠. OP 정도의 업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특정의 회사의 직무는 어떻게 보면 OP하고도 견줄만 할 정도로 업무가 단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만족감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유지보수성 업무는 결국은 매출은 많지만 몇백 명의 직원이 있지만 실제 순이익이 나는 구조가 아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야간 대기도 많아요. 야간 대기, 새벽 출동도 많고, 그런데 월급이 사실은 많지가 않죠. 물론 이것도 회사마다 케바케이긴 하지만 내려갈수록 더 어렵겠죠. 지금 얘기하시는 이분은 이제 대기업 직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밑에 있는 중견기업급 아니면 파트너나 중소기업 밑으로 하청해서 가면 갈수록 이 정도 초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이제 업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지시하는 업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 보면, 지시하는 업무만 하다 보면 사람이 수동적이 돼요. 제가 이제 프리랜서 개발자 이야기도 했지만 뭔가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지시하는 업무만 하다 보면 사람이 계속 수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기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AI나 또는 내가 없더라도 그 두 번째, 세 번째 김대리, 박대리, 황대리 이런 분들이 계속 뒤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일이라는 게 오너십을 갖고 스페셜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일, 즉 지속 가능한 일, 직무라기보다는 대체 가능한 일이라는 좀 그런 면에서 기계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바쁠 때는 화장실도 못 가지만 바쁘지 않을 때는 정말 한가합니다.
그래서 뭐 케바케지만 뭐 급여를 여기서 공개를 하셨어요. 한 월 250이면 뭐 300 정도 받는다 그래도 뭐 한 3,500에서 3,600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진 않죠. 네,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네카라쿠베에서 많은 연봉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정도의 그런 연봉은 아니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유지보수성 일은 회사 자체에서 이익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IT 인프라 엔지니어는 결국 이 정도가 대기업 수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IT 인프라 엔지니어는 일 자체가 유지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버가 터지거나 서버에 딜레이가 생기거나 등등의 트래픽이 문제가 있거나 하면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그 조치가 뭐 새벽에 발생했지만 난 자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처리할 거야.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서비스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해당된 서비스가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어떤 포털 사이트나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딱 들어가는데 검색했는데 뭐 웹서버 에러, 뭐 도메인 에러 이렇게 뜨면 사실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지 가능한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그 24시간 대기 아닌 대기를 하는 거죠. 물론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얼럿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는 인원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오퍼레이터일 수도 있고 관제팀일 수도 있고 IT 인프라 엔지니어일 수도 있어요. 회사 규모마다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장애가 생기거나 조치를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장애 생긴 것 자체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물론 안 그런 조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조직일수록 무사고 무장애를 그들의 KPI 지표로 삼고 조직의 운영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면 분명히 좀 피곤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장애에 대해서 챙기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장애라는 거는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들은 많이 생기고 뭐 모니터링 하거나 뭐 자동화 조치 같은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이 인프라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고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100%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용성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그 클라우드 업체에서도 이제 SLA라고 이제 보장하는 그런 가이드 수치가 있어요. 뭐 99점, 또 95점, 몇 프로, 이렇게 소수점까지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100은 아니지만 장애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시스템이 낙후하면 낙후할수록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분은 이제 5년차 인프라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면 아무래도 위에서 소위 말하는 책임 소재나 문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1년, 2년, 5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 IT 엔지니어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초과 근무 얘기 많이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쪽 관련자가 담당 서버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전문적으로 일하는 IT 엔지니어라면 서버, 자기가 유지보수하는 서버가 뭐 몇십 대에서 많게는 그 이상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24시간 사실상 온라인 대기이기 때문에 저녁 약속 잡았다가도 빈번하진 않아요. 빈번하진 않지만 장애가 생기면 네,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개발자와 IT 엔지니어, 개발자와 IT 인프라 엔지니어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0대 후반 40대 중반 중에서도 코딩의 코자도 몰라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코리를 발음을 못해서 이제 캐리라고 발음하는 분들도 인프라 엔지니어로 일할 수 있습니다. 네, 황당하게 느끼시는 개발자들도 있지만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직할 생각에 대해서 뭐 당연히 있다. 그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1년차, 2년차는 이제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그래도 남들한테 명함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한몫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이제 5년차 넘어가게 되면 약간 글쎄요. 지친다라고 얘기 되나요? 감정적으로 조금 좀 지치게 됩니다. 감정적인 지치는 현상들이 있어서 완전히 버닝한 상태는 아니지만 네? 좀 그런 감정들이 쌓이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창의적인 일이 아니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수동적인 일을 5년 내내 장애와 싸우면서 밤에 출동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도 쌓이고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술배도 커지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 시커멓게 되고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보면 코딩 공부를 하고 아마 이제 IT 엔지니어 이전에 이제 국비학원 같은 학원 또 부트캠프일 수도 있어요. 코딩을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했는데 이쪽 개발자의 커리어가 아닌 이제 엔지니어, IT 엔지니어의 룰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국비학원 선택 중요하다. 그리고 국비학원 커리큘럼 이후 그리고 수료한 이후도 이 개발자의 커리어와 엔지니어의 커리어는 완전히 다르다.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벌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넘을 수 없다. 특히 엔지니어가 나중에 개발자로 들어가기는 불가능하고 그나마 개발자가 나중에 엔지니어는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왜? 엔지니어는 알아야 될 그리고 오퍼레이팅 해야 될 그리고 작업 조치해야 된 알아야 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끄집어내면 많지요. 하지만 개발자 10년 정도 했다라고 치면 엔지니어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의 지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만약에 회사에서 준다면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날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착각하는 게 국비학원은 결국 억대 연봉인 네카라 쿠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니다. 국비학원 엔지니어 과정도 있고 개발자 과정도 있는데 국비학원을 네카라쿠베라고 생각해서 진입했다가 이 기사의 내용처럼 이런 현실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길은 있어요. 길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개발자 과정을 이수하시고 어렵더라도 중소기업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개발 직무를 유지를 해라. 취업 안 된다고 개발 직무가 아니라 뭐 결국 중소기업 개발 직무랑 대기업 인프라 직무랑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기업 인프라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개발 직무가 맞다라는 거죠. 대기업 인프라는 아니고요. 물론 대기업 인프라 조직에서 은퇴를 정년퇴직을 한다 그러면 예외지만 제가 5년차 이하에서는 중소기업 개발 직무가 대기업 인프라보다는 옳다. 그래서 이런 개발 직무를 통해서 네카라쿠베와 같은 개발자 대접을 잘 해주는 조직에 가서 좀 안착을 하고 그곳에서 한 번 더 기술자로서 능력을 펼치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이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드리고 싶고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SI 6개월 과정 듣고 얼마나 받기를 원함. 네,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직무하고 일반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의사, 변호사, 패션 디자이너, 예술가 다 똑같지만 그래도 코딩에 흥미가 있고 개발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른 직무에 비해서는 연봉이 적지 않게 높은 편입니다. 네, 다른 직종하고 꼭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대, 같은 직종, 다른 직종에 비교해서 같은 나이대에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연봉은 좀 높은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코딩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개발자지 시다바리 어드민. 네, 글쎄요. 이게 뭐 IT 업종에서 그 직무에 대한 어떤 무시나 어떤 평가 절하라기보다는 그만큼 현역에서도 개발자와 엔지니어, 어드민을 봤을 때 개발자를 조금 우대하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약간 좀 표현은 조금 격하긴 하지만 개발자도 몇 명이나 뛰어난 개발자로 이름을 떨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뭐 꼭 국비학원을 수료를 했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컴공과 졸업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IT 인프라 엔지니어는 그냥 사실상 IT 생산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까 급여도 확인을 했죠. 그래서
포지션이 IT 인프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냥 IT 생산직으로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이제 네, 뭐 일반화 시키는 거죠. 다른 분야도 똑같다.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 코딩으로, 그러니까 IT 인프라 엔지니어 말고 코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개발자로서 다른 직종의 직무와 비교했을 때 개발자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인사팀 직원, 뭐 재무팀 직원처럼 평범하게 직장하다가 뭐 운이 좋으면 정년퇴직해서 퇴사할 수도 있는 이런 평범한 직장인 부류도 있지만, 반면에 이 개발자로서 성공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즉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돼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재무팀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재무팀 직원이 이 연봉으로 못 살겠어라고 해서 이분들이 투잡, 엔잡이라고 하죠. 엔잡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 배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뭐 밤에 그 뭐 요식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뻔한 그 엔잡이 있는데, 이 개발자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많이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오픈돼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뭐 그 오픈 튜토리얼, 생활 코딩 창업자나 제가 자주 인용하는 호갱노노 창업자분도 카카오 개발자 출신으로서 10년차 넘어가면서 결국 개발자로서 창업 서비스를 만든 거죠. 호갱노노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성공한 길에 대해서 길이 다 누구에게나 오픈돼 있다. 즉 적어도 인프라 엔지니어가 아닌 개발자, 코딩으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평범한 직장인일 수도 있지만, 만약 성공하게 되면 그와 같은 오픈된 길이 다른 엔잡러들의 일상적인 물론 뭐 개발자가 진입장벽이 높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엔잡러들에 비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보상도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이 굉장히 그 현업분들 또 경력자분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입분들, 그리고 이제 이직하려고 하시는 분들, 전직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조언들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요. 그래서 뭐 이런 일반화 시키는 이야기들은 사실 뭐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의미 있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 네, 뭐 이런 뭐 외국계 IT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약간 요즘 신입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좋은 시절에 좋은 환경에서 이제 자라고 보아왔기 때문에 좋은 복지와 고용 연봉만 바라는 것도
조금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가는 것도 맞지만, 즉,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인프라, 제가 뭐 인프라 엔지니어를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인프라 엔지니어와 이제 개발자, 근데 이제 모두 이제 신입이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신입이라고 했을 때, 과연 시간의 흐름이 있었을 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을 때, 지속 가능함과 지속 가능성과 만족감과 어떤 연봉이라든지, 뭐, 또는 가장 중요한 발전 가능성, 즉 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나요? 네, 발전 가능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개발자가 우위에 있다. 인프라 엔지니어보다는. 그래서 기사의 내용은 인프라 엔지니어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개발자의 뭐랄까, 비전? 미션에 있어서는 개발자가 IT 인프라 엔지니어보다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반화된 내용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일반화된 내용들은 무시하셔도 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아무래도 이 기사에 나오신 분은 이제 코딩 학원을 수료하고 IT 엔지니어로 빠진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국비 과정은 코딩 과정을 수료했는데 어렵게 프로젝트도 수료했겠죠. 어렵게 코딩 과정을 수료했는데 취업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인프라 엔지니어가 기회가 와서 인프라 엔지니어로 이제 갈아탄 거죠. 네. 그런데 이 댓글 내용에도 있지만, 인프라 엔지니어의 길은 개발자의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기사에 나온 이 주인공은 조금 꼬인 거죠. 커리어가 이 개발자 커리어로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인프라 엔지니어로 가면서 약간 꼬인 케이스입니다. 꼬인 케이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인프라 엔지니어 과정보단 코딩 과정이 좋다라고 했지만, 코딩 과정을 수료한 후에도 유혹에 의해서 아니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발자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어렵게 코딩 과정을 수료했지만 인프라 엔지니어로 다시 빠지게 되면 결국 코딩 과정 수료 안 하고 인프라 과정을 수료해서 인프라 엔지니어로 가는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인터뷰를 한 당사자는 이와 같이 이런 코스를 거쳐서 약간 이제 점차 5년 차니까 10년 차 넘어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점차 이제 커리어 측면에서는 그저 그런 인프라 엔지니어, 다시 말해서 그저 그런 월급쟁이, 그냥 샐러리맨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발자로서의 프로핏, 개발자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이 분야에서는 좀 오픈되어 있는데, 이 기회를 잡지 못한 거, 이게 좀 제 입장에서 안타깝다라는 거죠.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서버 관리자와 개발자랑 같냐, 이 얘기도 같은 얘기죠. 근데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코딩 개발자 분야에서도
오픈된 부분의 성공의 꿈의 영역, 발전의 영역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개발자도 어두운 면에 있어서는 결국은 3D 업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와 같이 창의적인 어떤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솥을 제외하고는 3D 업종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얘기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하거나 인기 있는 앱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소프트한 좋은 엔지니어 기술이긴 합니다. 뭐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런 기사들, 이런 댓글들은 일반화한 거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요. 댓글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안 봐도 되지만 좀 더 쭉쭉쭉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내용들이 이렇게 읽어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네요. 네, 일반화된 내용들은 넘어가셔도 되고, 뭐 이런 것들. 서버 관리자랑 코딩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이제 인터뷰한 이 IT 인프라 엔지니어는 잘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코딩 수료 과정을 거치고 IT 인프라도 코딩을 수료하고 IT 인프라 엔지니어도 그냥 개발자랑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원을 했을 확률도 높아요. IT 인프라랑 개발자랑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인터뷰 당사자가 그냥 그런 생각으로 IT 인프라를 선택한 걸 수도 있어요.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인프라 하다가 개발자 할 수도 있고 개발자 하다가 인프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으로 직무를 들어갈 때 선택할 수도 있을 테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가자. 경쟁률 낮은 쪽으로 들어가 보자 해서 IT 인프라 쪽으로 빠진 걸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두 가지 길은 좀 다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코딩 배워서 서버 관리하고 있다면 코딩 배워서 엉뚱한 업무 세계에 발들인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경력 꼬였다 이야기죠. 초반에 고생하더라도 개발 업무를 해야 들어갈 기회가 있다. 서버 관리 쪽은 비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되게 국비학원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되게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되게 요약을 해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일반화되는 내용들은 다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죠. 자, 전산실에 앉아서 유지보수만 그것도 인프라 보는 분들이 원래 급여가 별로 안 높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가 생겨서 조치를 하는 것 이외에 하는 일들은 좀 단순 노동이고 사실상 IT에서의 허드렛 일입니다. 허드렛 일.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네, 고연봉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클라우드 자격증 있다고 하더라도 그나물의 그 밥일 것 같고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IT 인프라 엔지니어는 단순 노동이고 허드렛 일이기 때문에
고연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차 이제 IT 인프라 엔지니어 쪽은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가면서 일감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코딩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개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맞죠. 코딩은 어떤 명세서에 따라서 그대로 if else 걸면서 그대로 코더처럼 일하는 게 코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설계서를 만드는 사람하고 코더하고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진짜 개발자라고 하면 설계하고 코딩을 같이 하는 게 이제 개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실은 코더는 조금 물론 이제 뭐 굳이 그 레벨을 나눌 필요는 없지만 개발자가 더 우선합니다. 코더는 이제 단순 코더인 거고요. 개발자가 더 그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볼게요. 보는 김에. 네, 조금 여기서 네, 인프라 엔지니어를 조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뭐 코딩 개발자가 5년 채웠으면 SI 프리랜서만 뛰어도 월 600 받는데 왜 리눅스 만지작거리는 서버 관리자로 가느냐, 일반 관리자로 가느냐,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 엔지니어 분들이 보시면 기분이 좋진 않겠지만 아마 공감은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일반화된 내용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네, 이런 내용들은 좀 심하네요. 네. 이런 내용들은 현실적이지만 굉장히 맞을 수도 있는 현실적이지만 굉장히 맞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해주셨어요. 네, 아주 사이다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업무를 잘못 선택하셨네요. 코딩을 하고 싶다면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개발자로 입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딩 몇 줄 배워서 대기업 개발자 들어갈 수 없어 차라리 중소기업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개발자는 중소기업도 시간 지나면 대우가 좋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내용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네. 다른 기사의 댓글보다 이번 기사의 댓글이 좀 더 수준이 높은 댓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인프라 엔지니어 개발자랑 직무 다르잖아. 당연하지만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비슷한 내용도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반도체 엔지니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은. 네, 모든 분야 다 이렇다라는 일반론 얘기는 보실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개발자와 코딩 노가다 인력은 좀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조금 IP 맞고 서버 증설하면서 왜 자신이 개발자로 생각하는 거지? 코딩 배웠으면 개발자를 해야지 왜 인프라 엔지니어를 해요? 이런 거. 약간 아까 얘기한 대로 개발자라기보다는 이건 약간 코더와 같은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뭐 내용들이 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길게 할애를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좀 더 볼게요. 좀 더. 네. 아밥 개발자도 댓글을 다셨습니다. 네. 네, 여기 나와 있죠. 인프라 쪽은 원래부터 급여가 짜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고. 방직공장. 네. 재밌네요. 네, 10년차 이제 경력자분들도 얘기를 하네요. 프로그램 다른 일상 다 제껴도 올인해야 쉽지 않다. 그러니까 10년차 개발자는 분들의 애로가 나와 있습니다. 네. 댓글의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꼭 그 신입 개발자 분들 뿐만이 아니라 개발 경력자, 10년 개발 경력자 분들의 애로사항도 이렇게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입분들이 댓글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요. 여기 또 나와 있죠. IT 엔지니어는 고부가 가치의 직무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 업무니까 네, 당연한 얘기를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제목은 프로그래머 업무는 SE. 네. 네. 잘 풀리는 케이스도 있죠. 잘 풀리는 케이스도 있는데, 음, 네. 여기 뭐 이런 내용. 네. 이게 현실적인 기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냥 유지보수잖아. 네. 그래서 연봉이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IT 엔지니어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낮은 급여의 단순한 업무 반복 그리고 낮은 직무 만족도로 인해서 통닭집으로 가는 IT 인원 중에서 개발자보다는 또는 적성에 안 맞는 개발자들이 통닭집으로 가고
그리고 주로 이렇게 고생대로 하지만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IT 인프라 엔지니어가 통닭집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아, 잠시만요. 아, 요런 내용들은 참 좋은 내용이네요. 그쵸. IT 인프라 엔지니어는 그냥 월급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고액 연봉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르게, 예, IT 인프라 엔지니어는 그냥, 인프라 엔지니어는 그냥 월급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되게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15년 전부터 대기업 상점에서 인프라 5년 근무하다가 개발자 5년째.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같은 조직에서 인프라로 개발로 전향한 경우가 사실 많진 않아요. 기회가 되면 잡아야죠. 좀만 더 볼게요.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력자분들의 댓글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원래 IT 쪽에서 네트워크 서버 쪽이 제일 아래 계층입니다. 돈 벌고 싶으시면 개발을 하러 가셔야죠. 네, 아주 네, 사이다 발언 해주셨고요. 근데 또 반면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드웨어 계통이 수명도 월급도 많다. 소프트웨어 나이 들면 하기 어렵다. 이것도 조금 현실적인 얘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속 가능한 IT 엔지니어 분야, 자, IT 엔지니어 분야도 되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지만 IT 엔지니어 분야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분야에 난리지가 쌓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소프트웨어 분야보다, 즉 개발자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내용들을 쭉쭉쭉 한번 보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 보는 내용들이라서 좀 보면서 내용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음, 근데 뭐 이런 내용도 맞아요. 개발자 중에서도 실력 있는 개발자를 제외하면 미래가 없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죠. 네, 여기서도 이런 거. 서버 관리자를 개발자랑 비교하기엔 점점점. 네, 뭐 고공무원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간호부 조무사 포지션. 네, 댓글이 용역이라고 표현, 용역이라고 모르겠어.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네,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DBA 쪽에서도 조금 권위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인프라 엔지니어하고 DBA랑 같다라고 안 보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업무 난이도가 여기 낮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DBA 같은 경우는 업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도 많고 기술적인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이슈가 있어서 이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DBA는 조금 인프라 엔지니어라고 좀 묻어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요. 네. 좀 더 볼게요. 이번 기사는 댓글들 중소기업 개발자분들 이야기도 있고요. SM 하면서 뭔 코딩이래. 네. 네, 인프라 엔지니어는 정시 퇴근하는 경우 많죠.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쭉쭉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치킨집 여는 것보다 재밌는 삶겠지만 내 주변 대다수는 만족한다라고 하네요. 네. 이번 기사 댓글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어마어마하게 댓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거의 끝이 없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 간단하게 이제 라이브톡 얘기를 좀 열어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드렸어요. 개발자와 엔지니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인터뷰 당사자인 IT 엔지니어가 왜 국비 코딩 교육을 개발자 교육을 하고 왜 인프라 엔지니어 코스를 탔는지, 왜 커리어 패스를 이렇게 탔는지, 개발자 코딩 교육 과정을 마쳤으면 수료했으면 개발자 과정 좀 어렵더라도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개발자 커리어 패스를 타지 왜 인프라 엔지니어 코스를 타서 지금과 같은 현타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지금 국비학원을 듣는 또는 직전, 그리고 이직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프라 엔지니어로 이미 진입하신 1년차, 2년차 분들이 지금 느끼는 이 현타 시간이 왜 왔는지 이 시간, 이 댓글과 제 이야기를 통해서 최소한 어떤 길이 자신에게 맞는 길인지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었던 라이브 톡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